이충 박사가 올려놓은 치료 사례가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오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합방하시라고요. 제가 39편의 한약 논문을 가지고 허리 디스크를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어떤 침법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거야.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요. 아픈데 침 놓는 채침, 오행침, 사암침, 동시침, 어떤 침법이든지 그 하나만으로는 50%를 잘 안 넘어가요. 하여간 50 이쪽 저쪽이에요. 그런데 어떤 침법이 됐든 또 다른 침법 하나를 합방하면 갑자기 치료율이 20%가 늘어나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즐겨 쓰는 아픈데 침 놓는 방법에다가 동시침이나 사암침이나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합방을 하면 갑자기 효율이 20% 올라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합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팔체질 침법에서도 일단 기본방이 중요해요. 그런데 기본방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부계염증방, 장계염증방 같은 추가 처방을 합방하는 거예요. 사상체질침에서도 기본방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상체염증방, 하체염증방, 척추염자방 등과 같은 부방을 합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게요? 죽을 사람하고 당장 응급실에 실려갈 사람하고 수술을 해야 될 사람 외에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안마지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침법이 어떤 침법이든지 합방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안마지압 하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우리 승록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맥만 돌려주면 병이 다 나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2000년도까지 그분이 침대를 잡은 지 수십 년 동안 맥만 돌려주면 병이 나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10명에 7명은 선생님 맥은 잡혔다는데 왜 저는 괴로워요? 3명밖에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팔체질에서도 기본방만 쓰면 치료율이 50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상도 마찬가지. 승록 선생님이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도부터 약 5년 내지 6년 동안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피, 맥, 육, 근, 골이라고 하는 5체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락 맥과 장부맥과 더불어서 그 경락과 연관된 피, 맥, 육, 근, 골에 어떤 증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도부터 5, 6년 동안 증치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경락
맥기를 돌리는 처방과 함께 오체의 증을 잡는 처방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했더니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는, 치료율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총통침법에서도 병락병으로 보고 그 장부를 치료해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합방에 들어간 게 장부병, 오체의 병으로 또 한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3년이나 뒷목이 아파요. 그런데 뒷목이 아파서 좌우로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운동 제한이잖아요. 그리고 경락 압진을 해보니까 담 견정 압통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경락으로 보고 중저 이목에 칩을 넣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병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부 쪽으로 들어가 봤더니 소복 압통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니까 쥐가 잘나고 손톱이 엉망이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간의 문제구나. 그래서 근육이 뻣뻣하게 뭉치거나 굳어, 그러면 곡천음곡이잖아요. 그리고 손톱 색깔을 보고 혀 밑을 보니까 청근이 뚜렷하고 손톱 색깔이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간의 어혈로 보고 곡천음곡 태충 태백을 했더니 3년이나 꼼짝 안 해서 로봇처럼 옆을 보려면 목을 돌리는 게 아니고 몸을 돌려서 보던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을 붙여놓기를 경락으로 보고 치료했다가 실패하고 장부로 보고 치료해서 고친 케이스, 이렇게 해놨어요. 또 하나, 변비통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지금 대장 경락상의 진단점이 뚜렷해서 수양명 대장의 변비통으로 알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움직일 때 불편하다니까 목혈, 쿡쿡 쑤신다니까 화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치료가 되는 듯 하다가 멈춰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체로 보라고. 오체는 뭐냐면 피맥, 근골의 문제가 아닌가.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닐까, 기육의 문제가 아닐까, 아니면 골수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들어가서 복진을 하다 보면 대장경으로 알고 어깨를 치료하다가 잘 안 돼서 보니까 소복 압통이 뚜렷해요. 우소복, 좌소복 어느 쪽이든. 그러면 아, 이건 간의 병이구나. 간주근 하니까 이건 근, 힘줄의 병이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대장경락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가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복진을 하니까 신유 압통이 뚜렷해요. 그러면 이건 뼈, 골수의 문제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50견, 같은 테니스 엘보라도 치료하다가 정체되면 오체 문제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팔체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팔체질은요, 기본방에 부계염증방, 장계염증방, 활력방, 뭐
이런 처방들을 합방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총통에서도 이 3단계 치료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결국에요, 팔체질도 사상체질도 총통침법도 승록침법에도 기본방에 합방이 들어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마지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안마에 합방할 수 있는 침으로 저는 처음엔 동심에 빠졌어요. 지금은 총통 오행침에 상당히 빠져 있잖아요. 써보세요. 방광경락이 눈에서부터 머리, 뒷목, 어깨, 허리, 종아리, 발까지 가는데 우리가 안마를 시작하면 기본으로 옆으로 누워놓고 방광경 주무르잖아요. 내가 치료하고 있는 쪽에 방광경에 침을 놓아도 되니까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내 손 힘으로만 풀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효과가 비교도 안 돼요. 토혈, 목혈, 위중, 삼리, 속골, 임읍 이 4개 아니면 속골, 임읍 이 2개만 놓고 지압을 해도요 정말 잘 풀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안마 지압에도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 정도의 침으로 합방을 하자는 뜻이에요. 합방이 중요합니다.